네, 뉴욕 증시의 주요 이슈들과 내용들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장 전에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 또 6가지 모아봤는데요. 함께 해보시죠. 파월 의장의 지금 하원의 청문회에서의 그런 발언이 있다면 오늘 국내에서는 금통위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SMC와 그리고 LG 그리고 퀄컴의 이런 회동의 모습 속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미래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플러스 리튬 가격이 좀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대량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IPO와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김은별 캐스터 오늘도 중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이슈들 함께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6가지 소식들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전 9시에 금리에 대한 향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는 12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TSMC가 올 2분기에도 호실적을 내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역시나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첨단 공정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Z 플립 그리고 폴드 6 AI를 탑재한 채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갤럭시 언팩에 관련된 생생한 내용들 다시 한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퀄컴과 LG전자의 CEO가 함께 회동을 했는데요. 이제는 전자업계 다시 한번 인공지능 반도체를 포함해서 협업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플러스 이렇게 리튬 대표 기업들이 소재 제조사로부터 대량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호재성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진 건설 로봇이 코스피 상장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2,400억 원을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상장할 수 있을지 관련된 내용들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소식들 역시나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오전 9시에 하반기 첫 번째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게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 3.5% 수준인데 이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은 이 금통위가 불안한 가운데 환율과 가계대출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망대로 가게 된다면 이 지난해 2월 이후에 무려 12차례 연속 동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준금리를 서둘러서 내리기에는 최근 수개월간 환율에 대한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뛴 이후에는 최근에도 1,380원대를 유지하면서 크게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뿐 아니라 다시 한번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주게 된다면 3년 전에 있었던 집값 폭등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피벗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 연준에 앞서서 금리를 인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랠리를 또 펼쳤는데요. 이번에는 TSMC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 부분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 TSMC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이 고성능 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공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TSMC는 지난달 월 매출이 2,079억 대만 달러, 하나로 따졌을 때 8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실적은 전월 대비해서는 9.5%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30%가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TSMC는 지난 2분기 누적 6,735억 대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0%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웃돌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TSMC의 2분기 호실적은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HPC와 관련돼서 견조하게 수요가 펼쳐지는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1분기에도 상당히 큰 부분의 실적 증가가 있기도 했었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거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 팹리스 주문량이 꾸준하게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2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리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예정돼 있는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종목들로 함께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동안 기대했던 갤럭시 언팩 행사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크게 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번째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폴더블 형태로 프랑스 파리에 전 세계에 공개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갤럭시 시리즈를 함께 공개를 했는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는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폴드 6 시리즈를 대중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새롭게 출시되는 이런 제품들은 궁극의 성능과 완성도를 자랑한다라면서 통역이나 테스트 요약같이 갤럭시 AI 기능을 다각도의 스크린 활용이 가능한 접히는 폼팩터에 맞춰서 구성했다는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제3의 앱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AI가 함께 도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게 역시나 Z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고 가벼워서 휴대성도 높였고 내구성은 함께 강화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을 보다 분산시킬 수 있는 듀얼 레일 힌지 구조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스크린 재질도 강화하면서 주름을 옅게 하는 효과도 함께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드는 바 형태에 가까워지고 플립에도 열 발산 베이퍼 챔퍼를 채택하게 되면서 관련돼서 열 발생과 관련된 리스크들도 상당히 줄였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갤럭시 링 역시나 함께 선보였습니다. 24시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한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이 세경하이테크나 KH바텍, 특히나 KH바텍은 언급된 힌지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장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EO들이 함께 좀 동행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컨 사장과 이 최고 경영자 또 조조한 LG전자 CEO가 만나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이번에 협업을 논의하게 됐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몬 CEO는 오후 서울에서 이 LG전자 본사에서 조 CEO와 함께 만나서 양사의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거 모바일 사업부터 퀄컴과 협업해오고 있는 LG전자는 현재는 오디오 제품과 전장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에 대한 영역들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퀄컴은 전장을 담당하는 LG전자의 VS 사업본부에 차량용 텔레매틱스 그리고 인포테인트 몬트용 칩을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LG전자가 CTO 부문 산하의 온디바이스 AI 사업 전략을 총괄할 조직을 신설했던 만큼 이와 연계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 CEO들의 수장들의 만남까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 LG전자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개별 소식으로 체크해봅니다. 리튬과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리튬 플러스와 하이드로 리튬이 어제 리튬 2차 전지 소재 제조사로부터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급을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A사에 공급하기 위해서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품질 평가들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수한 품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6월에는 1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수산화 리튬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곧 이 대량 적용되는 테스트도 진행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양사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리튬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의 대량 판매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들 역시나 언급된 하이드로 리튬 포함해서 리튬 포어스까지 관련 종목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시간에서 관련 종목들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드로 리튬이 무려 8% 정도 급등하게 되면서 4,750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리튬 포어스 역시나 강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장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상장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업체인 전진건설 로봇이 코스피 상장을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전진건설 로봇은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희망 공모가 상단은 15,7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장 이후 시가총액은 2,412억 원 그리고 공모 금액은 483억 원입니다. 이 공모 구조는 신주 발행 없이 전량 구주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주 절반은 자기 주식이기 때문에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최대 주주인 모트렉스가 보유한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전진건설 로봇은 코스닥 상장사인 모트렉스의 자회사인데요.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사입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펌프로 이동시켜서 멀리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 시장들 가운데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자금이 좀 조달이 된다면 이를 통해서 자금을 운영 자금과 생산 설비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언급된 모회사 모트렉스까지 주가 흐름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